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부에 이어 부산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그제 부산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일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손배소에서 법원은 최근 국가와 부산시에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상태입니다. 상소 취하로 이 판결들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도 지급될 예정인데 정부와 부산시는 배상금 분담 비율을 놓고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국가와 부산시가 공동피고로 지목된 소송은 32건에 피해자 302명, 소송 가액은 461억 원에 달합니다. 형제복지원 손배소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국가폭력 사건인 영화숙 재생원과 덕성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상소 포기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부산시 결정에 대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을 완전히 인정받게 됐다고 안도하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입니다. 국가폭력 결정문은 받았지만 소송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상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관련 조사도 계속돼야 한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합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부산 출신인 조경태 의원이 본선에 올랐고 주진우 의원은 탈락했지만 부산 정치권은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2명의 지역 후보가 나섰지만 의원들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내내 조경태, 주진우 의원을 제외한 부산 지역 1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누구를 지지하는지 드러내는 움직임조차 없었습니다. 개파 구도 속에서 부산 표심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고 조용한 지지 움직임조차 포착되지 않은 채 전략적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공식 지지 표명이 어려운 구조지만 민주당과 달리 당대표 후보 일정조차 공유하지 않아 지역 정가에선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이현승 의원을 중심으로 부산 의원들이 결집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흐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한동훈계 정성국 정연욱 의원 정도만 조경태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다수 의원들은 친윤계 김문수, 장동혁 후보 쪽으로 기운 정황이 관측됩니다. 지역 최대 이슈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조경태 후보만이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 한 가지 쟁점만으로 PK 표심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경태 의원입니다.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의원님들이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부산 출신인 내 혼자 이제 출마했으니까 우호적으로 좀 더 도와주시겠죠, 그분들이. 본 경선은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는 만큼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부산 16명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막판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아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가덕도 대항전망대와 세바지항 등 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현장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공항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하단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서부상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이용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사하구엔 하단 수영장이 없어 하단에서 가장 가까운 서부상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특공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폭발물 수색 여파로 해당 센터는 오후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중단했으며 경찰은 접수된 휴대전화 번호를 바탕으로 신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6시쯤 부산 진구 범천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에 쓰레기를 올려둔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 차량에는 그을음 등 흔적이 남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옛 부산시장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도모헌이 개관 10개월 만에 방문객 수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방문객 수는 시가 애초 예상한 연 20만 명 방문을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시는 부산 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된 소소풍 정원과 도모헌 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 공모에서 시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지역 내 전기차를 대상으로 배터리 전주기 데이터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유통과 거래 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배터리 정보 자료 관리를 통해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내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형 감염 안전 돌봄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종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기상청은 부산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32.5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강일구, 기자 박준석,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